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3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고, 리플 에이다 마이너스 1%, 폴리곤은 마이너스 2% 하락이고요. 미국 CPI 발표되고 나서 비트코인 31,000달러 돌파 제시도는 있었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율 잘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기다리던 숏 세력들에게 청산 맞고 재하락을 한 거죠. 거기에 31,000달러 워낙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 가지고는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는 큰 상승 정도의 호재가 나온다면 비트코인 31,000달러 돌파 가능할 듯 보이고요. 2021년 3만 달러 이상 물려있는 투자자들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자 가격 주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3만 달러 행보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듯 하고요. 8월까지는 2분기 어닝 호재와 블랙락 ETF 승인 가능성 기대감으로 3만 달러 아래로는 쉽게 안 내려갈 듯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8월 말 9월인데 작년에도 9월 전체적인 코인 시장 하락이 많았었고요. 비트코인 8월까지 31,000달러 못 뚫고 3만 달러 횡보 지속을 하며 9월에 재차 하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블랙락 ETF나 반감기 호재 확실은 하지만 시간이 반년 이상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그 전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코인 시장 큰 상승 전에 개인 투자자나 중소 세력들 털고 상승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라서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저가 매수기에는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3% 하락에 플러스 1% 상승은 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작년 11월 FTX 파산 때도 나스닥 7월 저점 찍었다는 분위기에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었지만 FTX 파산으로 크게 하락하고 두 달간 바닥 리테스팅한 이후 비로소 상승을 했고요. 코인 투자는 현금 보유, 분할 매수 50% 익절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셔야지 안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저점 지켜주는 나스닥보다는 당장에 수익 안 나와서 코인 투자 답답할 수는 있지만 코인은 나스닥처럼 서서히 오르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합니다. 나스닥 작년 저점 대비 30% 상승을 했는데 코인 투자에서 30% 정도는 일반적인 수익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율 보면 컨센서스 3.1%인데 3%대로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달 연속 컨센서스보다 낮게 인플레이션율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 생각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데이터 만든다 루머도 존재를 하고요.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모두 중요한 데이터고 글로벌 자산이 주시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컨센서스 약간 높게 잡아서 실제치는 낮게 만든다는 루머입니다. 루머 여부를 떠나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3%는 매우 긍정적인 수치이고요. 디테일하게 각 항목별로 보면 6월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트 물가 0%로 그대로고 외식도 0.4%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나마 많이 오른 항목이 에너지로 0.6%입니다. 에너지 제외하고는 약간 하락이나 전월 대비 하락으로 신차 가격도 0%, 중고차도 마이너스 0.5%, 주거비도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로 연준의 고금리가 시장에 제대로 먹힌다는 거죠. 거기에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오던 코어 인플레이션율도 4.8%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월간 인플레이션율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작년 6월 여기 9.1% 최고점 대비한 수치라 하락폭은 컸지만 다음 달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8.5%로 0.6% 하락폭이 컸던 구간이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반등 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를 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1920년부터 최근까지 100년 데이터를 보며 인플레이션율 크게 상승 이후 하락 온 다음에는 반등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 구간 여기에서도 하락 오는 듯 하다가 재반등 크게 왔고 1980년 오일 쇼크 때도 두 번째 봉이 더 큰 상승을 했고요. 1950년 반등은 세계 2차 대전 종료되었음에도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세계 질서 부분적으로 자리 잡는다고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재차 상승을 한 거죠. 1980년에도 오일 쇼크로 당시 폴 볼크 연준 의장 금리 6%까지 급등시키고 물가
물가는 잡았지만 주식시장은 폭락에 연준이 재차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율 한 번 상승하면 그 한 번이 끝이 아니라 후폭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1950년대나 1980년 재차 인플레이션율 상승하고 금리도 급격히 인상은 했지만 두 번째 쌍봉 구간에서 나스닥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급격히 금리 인상하면 증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하락장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은 오히려 매도 안 하고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주가는 더 오르는 거고요. 다음번 인플레이션율 상승할 것이라고 해도 연준이 다시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약간 정도 하락이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나스닥이던 코인 매도보다는 홀딩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중간중간 조정 나오면 나스닥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국 증시 역시 상승 좋았고 7월 초 나스닥 조정 나오게 한 10년물 국채금리도 4% 고점 찍고 3.8% 재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3%대로 파월 의장이 강조한 2%대 근접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더 이상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성장주의 상승이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 메타는 플러스 3%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블랙락 ETF 이후 한 달 내내 상승하는 코인베이스 90달러 고점 찍고 약간은 조정 온 상태입니다. 85달러로 마이너스 3% 하락을 했는데 대주주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터에서 13만 5천 주 주식 매각하면서 주가 하락을 한 거고요. 올해 3월 4월 하락장에서도 아크 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저점 매수 지속했는데 오히려 이번 트리플 고점에 매도한 것은 코인 시장 불안하게 보는 게 아닌가 영향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아크K ETF는 코로나 버릴 때 150달러 고점 찍고 30달러까지 하락 이후 최근에서나 40달러 반등이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전에 매도했고 테슬라 역시 약간씩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 투자 방향성하고는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은 전체 보유량이 790만 개로 평단은 254달러입니다. 2021년 코인베이스 상장 초기 300달러에서 400달러 매수가 많아서 평단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아크 인베스트 코인베이스 주식을 작년 11월 FTX 파산 나오고부터 늘리기 시작해서 3월 추가 매수 이후 이번에는 약간만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이런 매도가 있었던 만큼 13만 개 정도는 큰 비중의 매도는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에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원달러는 내려가는 거고요.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려도 캐나다, 호주는 6월 기습적으로 25bp씩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더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김프는 2.3% 상승하고 업비트넷 코인 가격도 비트코인 횡보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이 달러 가격에서는 횡보하고 있지만 원화 가격에서는 가격 내려오면서 데드캣 바운스의 5번째 600원 지지선 테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리플은 미국보다 한국 투자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거기에 비트코인 3만 달러 아래로 조정 오면 리플 추가 하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리플 최근 호재 뉴스를 보면 6월 600원 가격 방어 위해서 웬만한 꼬시기 호재 다 나왔고 새로운 뉴스를 나와도 최근에는 투자자들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고요. 존 디토 리플 전 변호사가 리플 재판 담당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지연이 되고 있다 트윗을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보통 6개월이면 판결을 마치는데 리플은 7개월째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하고요. 6월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몇 주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한 것도 토레스 판사의 이런 판결 주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판사 역시 리플 재판이 일반적인 회사들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권하고도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고요. 코인시장 관리만 잘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산층 표심 끌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요한 리플 판결을 뒤로 밀어두는 것이고 SEC도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소송 중이라서 향후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고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바이든이든 갠슬러 의장 모두 코인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되는 건전한 시장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부터 코인 시장이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증대시키고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운더리 만들고 있는 거죠. 블랙락도 이런 정부 방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ETF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